여성 최초의 종군 기자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데, 아까 좌파 영화로 규정했던 택시 운전사, 거기에 푸른 눈의 증언자, 힌츠페터 알고 계십니까? 영화에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에 출연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사람 이야기를 역할을 영화를 예. 했죠. 그럼 당신께서 종군 기자로서 전쟁의 참상 현장에 갔을 때의 그 역할과 힌츠페터의 역할은 다릅니까?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군 기자가 전쟁이나 내전 그런 현장에서 역사적인 기록을 하는 그런 직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기록을 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좌파로 규정했다면 본인도 좌파입니까? 기본적으로 좌파 우파라는 개념은 학술적인 개념으로 알고 그러니까 있고요. 당신이 좌파라고 용어를 썼지 그리고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학술 얘기를 했나요? 자, 대한민국을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좌우에 많은 역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비인간적 폭력의 현장에서 그것을 역사로 남기는 사람을 종군 기자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인생에서 두 번째 자긍심으로 생각하고 있죠. 두 번째인지 첫 첫 번째인지는 번째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를 낳은 거라고 했죠.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이 전쟁에 참상이 없는 그런 나라인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죠.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좌우가 노조와 또 그렇지 않은 측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등입니까?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전쟁일 수도 있겠고 갈등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전쟁 없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5.18을 진압했던 군부의 쿠데타. 그거 첫 번째고. 자,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사회적 재난인데 전쟁 내전 상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망자를 냈고요. 그 다음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자,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민의 재난으로부터 그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재난방송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월호 참사가 났다. 그 당시에 보도본부장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 참사가 나면 왜 발생했는지, 또 앞으로 그런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진실 보도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 했습니까? 엄청난 희생자를 낸 30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참사였고 그 기자들이 참사와 최선을 관련해서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오보를 장수부의 내서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가족의 조급증이 불러온 사건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건 인권 감수성 생명에 대한 기본 의식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이태원 참사를 MBC의 할로윈 축제에 대한 보도 등이 집회 등이 영향을 미쳤다. 사전 기획 보도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의장한테 한 얘기다. 자, 이태원 참사도 막을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이태원 참사가 기획되었다고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니라면,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도록 얘기했다면, 오해를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다시는 그렇게 오해받을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방송통신위원장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 된다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재난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공적 책임을 져야 할 행정안전부, 경찰, 지자체장, 심지어는 국민의 안전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이 자기 정위치에서 그 시간대 국민의 수십만이 모여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안전지시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방송 보도를 하는 언론인은 어떻게 보도를 해야 됩니까? 특정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공직자가 생각합니다. 근무를 해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 언론인은 그 원인을 추적하고 그들의 무기력함이나 나태함을 꾸짖고 비판하는 것이 언론인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 언론 보도를 했다면 그 언론 보도의 자유를 지켜줘야 할 책무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론의 공영성, 공익성을 지킬 의무가 방송통신위원장한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전 MBC 사장 시절에
이집트의 RCC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직접 인터뷰했죠. 했습니다. 그분이 2,000명의 양민을 학살하고 683명의 반정부 시위대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알고 있는 사람을 취재를 해가지고 무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했습니까? 저희가 최근에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글로컬라이제이션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전 그 국제적인 MBC라고 해서 독재자하고 무역 거래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자, 생각하고 그 RCC 이집트에 같은 경우는 무기를 BBC에도 판매하는 나라가 여러 어느 번 나라인지 아세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중동 전문가라고 하면서 이집트에 무기 판매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북한이요, 북한. 북한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무기를. 예, 그런 나라 대통령 만나가지고 무슨 중동 전문가 운운하면서 말이죠. 방송을 사유화해가지고. 당신이 방송 제작 관여할 수 있어요? 방송사 사장이. 공영방송협의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작진의 편성의 자유를 지켜줘야 할 사람이 자기의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 중동의 독재자를 만나가지고 뭐 아랍어를 과시를 해요? 그 발상 가지고 또 방송통신위원회 하면 똑같이 그럴 겁니다. 우파의 전사, 그걸로 당신께서 국민의힘에 있었죠. 탈당 언제 했습니까? 탈당은 2023년 7월로 기억합니다.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 우파 전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로서 그런 식의 사고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제대로 지금까지 헛짓거리 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국민의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태도를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그 짓거리라고 하셨습니까? 이집트 RCC 같은 학살자를 만나가지고 대전 MBC라고 한 공적 수단을 가지고 자기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그것이 헛짓거리가 아니고 뭡니까 그게? 저에 대해서 다음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시고요. 북한이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그러면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무기를 파는 김정은을 만난 전 대통령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통일을 추구해야 할 기본 저 권리가 있는 겁니다. 두 분 조용히 하시고요. 위원장님, 저는 잠깐만요. 짓거리라고 하는 부분에 잠깐만요.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좀 잠깐만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정자에게 질의하실 때 써서는 안 될 언어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얘기했잖아요. 예. 아니, 이 모든 걸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테니 위원장으로서는 그런 언어는 안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때 가급적 개인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십시오. 몇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후보자께서도 지금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실 말이 많겠지만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끼어들거나 이런 것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런 자리입니다. 자, 다음은 김장겸 위원님.